저 사람이 회장 부인이라고? 한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창회에서 급식 조리원이라며 비웃었던 나옥순. SNS에 사진을 올리고 학교에 민원을 넣고 급식실에 쳐들어가 조리원을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 그런데 그녀가 진성그룹 회장 부인이었다니요. 한영자의 남편은 그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기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연회장 안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죠. 요즘 제주도 별장 공사가 한창이에요. 저희는 다음 달에 유럽 가족여행 가는데 부인들의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나옥순이 홀로 창가에 서 있었어요. 53세, 우아한 미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창밖 도심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죠. 나 여사님, 뭐 하세요? 이리 오세요. 누군가 불렀지만 나옥순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파티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혼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유리 상자 속에 갇힌 것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옥순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나옥순이 파티장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청소 카트를 밀던 직원이 바퀴 고장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카트가 넘어질 듯 기울었죠. 나옥순이 재빠르게 달려가 카트를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바퀴가 자꾸 이래서요. 청소 직원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나옥순이 카트를 살펴보더니 바퀴 연결 부분을 만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구두를 벗고 뒤꿈치로 헐거워진 나사 부분을 톡톡 두드렸어요. 손으로 연결 고리를 꽉 눌러 끼우더니 카트를 밀어봤습니다.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갔죠. 어머, 고쳐지네요. 청소 직원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정도는 쉬워요. 제가 옛날에 기계 만지는 일 좀 했거든요. 나옥순이 웃으며 구두를 다시 신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같은 분이 이런 걸 다 해주시다니. 별 말씀을요. 힘드시죠? 이 시간까지 일하시느라? 네, 먹고 살려면요. 청소 직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저렇게 화려하게 웃으시던데 행복해 보이진 않으시더라고요. 나옥순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맞아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나 봐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청소 직원이 카트를 밀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옥순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나옥순의 얼굴이 흐려지며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20년 전 대학 캠퍼스였어요. 젊은 나옥순이 교수님께 성적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옥순 학생, 이번에도 수석이네요. 식품영양학과의 자랑입니다. 나옥순이 환하게 웃었어요. 캠퍼스 벤치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복이었죠. 나옥순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비좁은 주방에서 나옥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복이 배송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주문이 또 늘었어요. 정말? 우리 잘 되고 있네. 두 사람이 서로 안으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었어요.
배송 차량이 고장나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나옥순이 공구를 들고 엔진을 뜯어보았어요. 손에 기름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조이면 될 거야. 주방 믹서기가 고장났을 때도 나옥순이 직접 고쳤어요.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거울 속으로 현재의 나옥순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는데 나옥순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녀왔어. 응. 민지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18살 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파티 어땠어? 친구들 엄마들 많이 만났지? 그냥 그랬어. 민지가 일어서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 내가 보고 싶어 하던. 바빠. 민지가 방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나옥순이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나옥순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제복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제복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미안해. 지금 좀 바빠. 내일 얘기하자. 제복이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나옥순이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민지 방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고 서재에서는 제복이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나옥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혼자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어요. 민지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제복은 언제부터 나를 보지 않게 됐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나옥순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뭘 위해 사는 건가요? 소파에 몸을 기댄 나옥순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고요한 거실에 그녀의 작은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 회의실이었습니다. 학부모의 임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어요. 나옥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급식 점검을 나온대요. 그 전에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먼저 검사를 해야 한대요. 회장이 서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 할게요. 나옥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 나 여사님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옥순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나 여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급식실 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나옥순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엄마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왜 여기 와? 학부모의 회의 있었어. 너 수업 끝났어?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친구들한테 인사 안 할래? 민지 엄마예요. 됐어, 엄마. 민지가 차갑게 말하며 친구들을 데리고 재빨리 지나쳤습니다. 나옥순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학교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옥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민지는 왜 저렇게 나를 부담스러워할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녀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 급식실 자원봉사라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민지가 다니는 학교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혹시 민지가 조금이라도 날 달리 볼까요? 나옥순이 작게 한숨을 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급식실이었습니다. 나옥순이 학부모 임원들과 함께 급식실에 들어섰어요. 조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조리원이 뜨거운 국솥을 옮기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나옥순이 주방 시설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 조리원이 비틀거렸습니다. 조리원이 국자를 떨어뜨리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기요. 나옥순이 소리쳤습니다. 조리원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경자 씨. 다른 조리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나옥순이 재빨리 쓰러진 조리원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쓰러진 여자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나옥순이 여자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옷깃을 풀어줬어요. 학부모 임원 중 한 명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경자 씨, 정신 차려요. 여자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나옥순의 얼굴을 보더니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나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나옥순이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꽉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제복이 급히 걸어왔어요. 여보. 나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복이 그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응, 나는 괜찮아. 나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조리원분은? 이경자 씨라고 하시는데 지금 수술 중이야. 과로로 쓰러진 거래. 제복이 나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평소에 무리를 많이 하셨대. 심장도 안 좋으신데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나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약을 못 드셔? 돈이 없어서래. 혼자 사시는데 급식실 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시대. 나옥순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일하신대.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시고, 그러고도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받으신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급식실에서 봤어. 조리원분들이 얼마나 고되게 일하시는지. 쉴 새 없이 움직이시더라. 나옥순이 눈을 감았어요. 이경자 씨는 아들이 대학생이래.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한대.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도 병원에 못 오셨어. 아르바이트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돈으로 도와드리면 안 될까? 제복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될까? 나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경자 씨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 다른 조리원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일 거야. 나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나 오늘 급식실에서 봤어. 조리원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시고 무거운 솥 들고 쉴 틈도 없이 움직이시는데. 제복이 나옥순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 게 맞아? 여보,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나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제복이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걸 해야 할 것 같아. 복도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제복이 나옥순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과거와 달랐습니다. 호텔 파티에서 공허하게 창밖만 바라보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향한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어. 제복이 조용히 말했어요. 응, 뭔가 찾고 있었지? 나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 그냥 매일이 공허했어. 근데 오늘 그녀가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경자 씨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나옥순이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경자 씨가 무사하셨으면 좋겠어. 나옥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복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나옥순의 머릿속에는 급식실에서 본 조리원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집 거실이었습니다. 나옥순과 제복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경자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보, 나옥순이 입을 열었어요. 응, 나 결심했어. 제복이 나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고 싶어. 뭐? 제복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경자 씨 자리가 비었잖아. 임시로라도 내가 일하면서 조리원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보고 싶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왜 그 힘든 일을? 제복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내가 식품 영양학 전공했잖아.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그건 20년 전 일이잖아. 그래도 내 손은 기억하고 있어. 나옥순이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어요. 당신 편하게 살라고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데. 왜 힘든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 제복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공허했어. 나옥순이 제복의 손을 잡았어요. 매일 무슨 의미로 사는지 모르겠더라. 파티 가고 모임 나가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 여보, 기억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작은 주방에서 둘이 음식 만들고 배송차 고장나면 내가 직접 고치고. 나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제복이 나옥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지도 나를 부끄러워해. 아무것도 안 하는 엄마가 창피한 거겠지. 민지는 사춘기라 그런 거야. 아니야. 민지 말이 맞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옥순이 울먹였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조리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제복이 나옥순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직접 일하면서 현장을 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신분을 숨기고 일한다는 게. 아무도 날 몰라볼 거야. 나 20년 동안 그냥 집에만 있었잖아. 학교 사람들도 날 학부모로만 알지. 나옥순이 제복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보, 나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때로. 음식 만드는 게 좋았고,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 먹고 행복해하는 게 좋았던 그때 말이야. 제복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옥순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민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되면 민지도 날 다시 봐줄 것 같아. 제복이 나옥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야? 응. 정말 하고 싶어? 제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학교에 연락해 볼게. 이경자 씨 자리에 임시 조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마워, 여보. 나옥순이 제복을 꽉 안았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 응, 알았어. 두 사람이 포옹한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옥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제복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하지만 제복은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학교 급식실 앞이었습니다. 나옥순이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옷을 입은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급식실 안에서 조리원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나옥순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조리원들이 고개를 돌려 나옥순을 바라봤어요. 의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한 조리원이 물었습니다. 네, 이경자 씨 자리에 임시로 일하게 된 나옥순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김순이에요. 조리원이 짧게 인사하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나옥순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솥들, 가스레인지, 수북이 쌓인 식재료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나옥순이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묶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조리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새로운 세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나옥순이 꽃다발을 들고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경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나옥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 그날 급식실에서 이경자가 나옥순을 알아봤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나옥순이 꽃다발을 건네며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왜 또 오셨어요? 학부모분이시잖아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나옥순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경자 씨 자리에서 임시로 일하게 됐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경자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경자 씨가 쓰러지신 걸 보고 급식 조리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학부모분이 왜 그런 힘든 일을. 제가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어요.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예전에 음식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나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급식실 일은 다를 텐데요. 힘드실 거예요. 이경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배우고 싶어요. 이경자 씨는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15년 됐어요. 15년이나. 나옥순이 감탄했습니다. 처음엔 아들 키우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보람 있더라고요. 이경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우리 일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는 거니까. 이경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나옥순이 그런 이경자를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밥을 지어온 사람. 힘들어도 자부심을 잃지 않은 사람. 존경스러워요. 나옥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요? 그냥 밥이나 하는 아줌마인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옥순 씨. 이경자가 처음으로 나옥순의 이름을 불렀어요. 급식실에서 제 자리 좀 잘 지켜주세요. 빨리 나와서 돌아갈 테니까.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나옥수는 이경자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일에 대한 자부심,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태도. 이것이 진짜 프로구나. 나옥순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첫 출근 다음 날 급식실이었습니다. 옥순 씨, 국 끓이는 거 맡아봐요. 김순이가 나옥순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옥순이 거대한 솥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잡아보는 국자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불 조절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나옥순이 중얼거리며 다른 일을 하러 갔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저기 국 타는 냄새 안 나요? 한 조리원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나옥순이 황급히 솥으로 달려갔어요. 국 바닥이 눌어붙고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나옥순이 당황해서 국자로 휘휘 저었어요. 누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새로 끓여야겠네요. 김순이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옥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솥 비우고 다시 시작해요. 나옥순이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조심해요. 김순이가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철썩?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나옥순의 신발과 바지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어요. 나옥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요? 조리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옥순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발목이 화끈거렸습니다. 옥순 씨, 화장실 가서 찬물로 식히고 와요. 네. 나옥순이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국물이 튄 옷,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나옥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20년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도가에서 발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가 아팠어요. 그만둘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문득 이경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 힘들어도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 이경자 씨 자리 잘 지켜달라고 했잖아. 나옥순이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첫날부터 포기할 순 없어요. 그녀가 손을 씻고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젖은 얼굴을 타월로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 천천히 배우면 돼. 나옥순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급식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각오를 다졌어요.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급식실 문을 열었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옥순이 조리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이가 빗자루를 건네며 말했어요. 일단 바닥부터 닦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가르쳐 줄게요. 감사합니다. 나옥순이 빗자루를 받아들었어요. 쏟아진 국물을 닦아내며 나옥순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나옥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나옥순이 점차 급식실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출근도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날 아침 급식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야채 세척기가 안 돌아가요. 한 조리원이 소리쳤습니다. 김순이가 달려와 기계를 살펴봤어요. 이거 고장나면 오늘 급식 못해요. 야채를 손으로 다 씻을 수가 없는데. 조리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학교 관리실에 연락해봐야겠어요. 관리실 직원들은 9시나 돼야 와요. 그럼 어떡해요?
10시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나옥순이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옥순 씨가요? 예전에 기계 다루는 일 좀 했어요. 나옥순이 기계 옆면 덮개를 열었어요.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전선 연결 부분을 만졌습니다. 여기 접촉이 불량한 것 같아요. 그녀가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능숙하게 나사를 풀고 전선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한번 켜봐요. 김순희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윙.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어머, 됐어요. 조리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옥순 씨, 대단한데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쉬운 거예요. 나옥순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예전에 남편이랑 작은 식당 할 때 기계들 자주 고장 났었거든요. 그때 배웠어요. 나옥순이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와, 옥순 씨 진짜 만능이네. 조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었어요. 오늘 메뉴가 된장찌개인데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김순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봐도 될까요? 나옥순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옥순 씨가요? 예, 제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옥순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에 멸치 육수를 넣고 야채를 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더했어요. 저게 뭐예요? 표고버섯이요. 감칠맛을 내려고요. 나옥순이 버섯을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두부도 특별한 방식으로 썰었어요. 두부를 저렇게 크게 썰면 아이들이 안 먹을 텐데. 한 조리원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방법이 있어요. 나옥순이 미소 지으며 계속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고소하고 깊은 향이 급식실에 퍼졌습니다. 우와, 냄새 좋은데요? 조리원들이 모여들었어요. 맛 좀 봐도 돼요? 김순희가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맛있어요. 정말요? 다른 조리원들도 맛을 봤어요. 옥순 씨, 이거 레시피 좀 가르쳐 줘요. 당연히 가르쳐 드릴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나옥순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오늘 된장찌개 왜 이렇게 맛있어? 아이들이 찌개를 비워가며 맛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이거 더 주세요. 한 아이가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나옥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급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옥순 씨, 오늘 찌개 남은 거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다 먹었어요. 김순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옥순 씨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 전공했어요. 대학까지 나오셨으면서 왜 여기서 일하세요? 한 조리원이 물었습니다. 나옥순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 일이 좋아서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리원들이 나옥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 실수만 하던 서툰 신입이 아니었어요.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급식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학교 식당이었습니다.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된장찌개 완전 맛있다. 친구 하나가 숟가락을 뜨며 말했습니다. 진짜? 나도 먹어볼래. 민지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그치? 오늘 급식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이 연신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민지야, 너희 집 된장찌개도 이렇게 맛있어? 우리 집? 우리 엄마는 요리 안 해. 다 아주머니가 하지. 민지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민지가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먹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저녁, 집 거실이었습니다. 나옥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지야, 학교 어땠어? 그냥. 민지가 짧게 대답하며 방으로 가려 했어요. 민지야, 잠깐만. 나옥순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왜? 오늘 급식 어땠어? 민지가 잠시 멈춰 섰어요. 급식? 응, 맛있었어? 응, 괜찮았어. 된장찌개 맛있었어. 민지가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나옥순이 미소 지었어요. 엄마 왜 그런 거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민지가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서. 민지가 엄마를 잠깐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옥순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작게 웃었어요. 민지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지는 몰랐죠. 오늘 아침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급식실에서 땀 흘리며 만든 음식이라는 걸, 딸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는 걸. 나옥순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민지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민지가 엄마를 다시 봐줄 수 있을까요? 민지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지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 먹었던 된장찌개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집에서 먹던 음식들과는 달랐습니다. 누가 만든 걸까? 민지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거실에서는 나옥순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목에 남은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민지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옥순이 일어나 민지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녀가 손을 내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 민지가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2주일 후 급식실 앞이었습니다. 이경자가 나타났어요.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니, 나옥순이 달려가 이경자를 안았어요. 퇴원하셨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이경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아직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얼굴이라도 보러 왔어요. 급식실 안으로 들어가자 조리원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경자 언니, 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조리원들이 이경자를 둘러쌌어요. 다들 고마워요. 제자리 잘 지켜줘서. 이경자가 조리원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다가 나옥순 앞에 섰습니다. 언니, 이경자가 나옥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옥순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 자리도 지켜주시고. 아니에요, 언니.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옥순 씨가 얼마나 잘하는지 다들 말해줬어요. 기계도 고치고 요리도 맛있게 하고. 이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경자가 나옥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나옥순도 이경자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울지 말고 같이 일해요. 김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자 언니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팀 완성이네요. 조리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부터 나옥순과 이경자는 함께 일했습니다. 이경자가 나옥순에게 급식실 일의 노하우를 가르쳐 줬어요. 대량 조리의 비법, 시간 관리하는 방법,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 나옥순도 이경자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알려줬습니다.
영양가 높으면서도 맛있는 메뉴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휴게실에서였습니다. 조리원들이 둘러앉아 쉬고 있었어요. 옥순 씨, 대학까지 나오셨으면서 여기서 왜 일하세요? 한 조리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일이 좋아요. 나옥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남편이랑 작은 식당 했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나옥순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옥순 씨는 진짜 프로 같아요. 김순이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아니, 진짜예요.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건데, 옥순 씨는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잖아요. 언니들도 다 프로세요. 10년 넘게 이 일 하신 분들인데, 나옥순이 조리원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언니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일에 대한 자부심,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프로 정신이잖아요. 조리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나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경자가 나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 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요. 급식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옥순은 이곳에서 진정한 동료들을 만났어요. 화려한 호텔 파티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연대감이었습니다. 이경자와 조리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옥순은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찾던 거예요.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 나옥순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조리원들이 휴게실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나옥순도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옥순 씨, 혹시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김순이가 물었습니다. 서울대요. 식품영양학과요. 나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조리원들이 놀라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서울대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이 일이 좋아서요. 나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대까지 나오셨으면 훨씬 좋은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뭔데요? 나옥순이 조리원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밥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언니들,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경자가 나옥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옥순 씨 말이 맞아요. 나옥순이 가방에서 우편물 하나를 꺼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죠? 동창회 초대장이 왔는데. 동창회요? 가세요. 근데 다들 제가 뭐 하는지 물어볼 텐데. 그럼 급식 조리원 한다고 말하면 되죠. 김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되려나요? 왜 안 돼요? 떳떳한 일인데. 이경자가 나옥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옥순이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동창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문득 지난 2주일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급식실로 향하던 길, 조리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시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뿌듯함,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가 급식이 맛있다고 했던 그 순간, 나옥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갈래요. 당당하게 갈 거예요. 나는 급식 조리원이고 이 일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거예요. 조리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옥순 씨 멋있어요. 이경자가 나옥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옥순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힘이 나요. 무슨 말씀을요? 언니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급식 조리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김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옥순이 초대장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그래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자, 이제 일 다시 시작할까요? 이경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리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나옥순도 함께 일어서며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급식실로 돌아가는 나옥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후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동창회장 입구에서 나옥순이 잠시 멈춰 섰어요.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동창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옥순을 알아본 동창 몇몇이 손을 흔들었어요. 옥순아, 오랜만이야. 나옥순이 동창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옥순아, 요즘 뭐해? 한 동창이 물었어요. 나옥순이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급식 조리원 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급식 조리원? 응,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 동창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너 서울대 나왔잖아. 왜? 이 일이 좋아서. 아이들 밥 만드는 게 정말 의미 있더라. 나옥순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동창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동창이 나옥순에게 다가왔어요. 옥순아, 정말 멋있다. 응? 진심이야. 요즘 누가 그런 일 하려고 해? 너 대단해. 다른 동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아이도 급식 먹는데 조리원분들 정말 존경스러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의미 있는 일이야. 몇몇 동창들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옥순을 바라봤어요. 옥순아, 너 정말 대단해. 서울대 나와서 그런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나도 처음엔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동창들이 나옥순을 둘러싸며 격려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동창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뿌듯해. 나옥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영자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어요.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안, 늦었어. 한영자가 손을 흔들며 동창들에게 다가왔어요. 영자야, 왔구나. 차가 막혀서. 어머, 옥순이도 왔네. 한영자가 나옥순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 동창이 한영자에게 속삭였어요. 옥순이 지금 급식 조리원 한대. 뭐? 한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대. 방금 얘기했어. 한영자가 나옥순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영자의 머릿속으로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시절 나옥순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한영자는 늘 2등이었어요. 교수님들은 나옥순만 칭찬했습니다. 남학생들도 나옥순만 쳐다봤어요. 한영자는 열심히 했지만 항상 나옥순의 그림자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나옥순은 재벌과 결혼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한영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옥순이 급식 조리원이라고요? 한영자의 가슴 속에서 묘한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나옥순이 내 아래로 떨어졌구나. 옥순아. 한영자가 나옥순에게 다가갔어요. 영자야, 오랜만이야. 그래. 잘 지냈어? 한영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응, 잘 지냈어. 급식 조리원 한다며? 힘들지 않아? 괜찮아. 보람 있어. 나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한영자가 안타까운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 너는 뭐해? 나는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아. 남편 뒷바라지하고. 한영자가 손톱을 내밀며 말했어요. 손톱에는 값비싼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동창 하나가 물었어요. 우리 남편? 진성그룹 영업부 부장이야. 한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성그룹? 그 큰 회사? 응, 맞아. 직원이 1000명도 넘는 회사야. 나옥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성그룹. 제복의 회사. 부장이면 높은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남편 능력 있어서 회장님이 엄청 아껴. 한영자가 우쭐하며 말했어요. 나옥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영자 남편이 제복회사 직원이라니. 영자, 너 좋겠다. 남편이 그런 회사 다니면. 뭐 그냥 그래. 한영자가 겸손한 척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나옥순을 힐끗 쳐다봤어요. 급식 조리원 하는 내가 내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아내한테 이렇게 지는 거야. 한영자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옥순아,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응? 오랜만에 만났는데. 추억으로. 한영자가 나옥순의 팔을 잡았어요. 그래.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영자가 핸드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어요. 찰칵. 사진 속 한영자는 화려했고 나옥순은 수수했습니다. 완벽해. 한영자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진 꼭 올려야지. 잠시 후 한영자가 나옥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옥순아, 저기 좀 가자. 응? 한영자가 나옥순을 레스토랑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옥순아,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그래. 한영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잖아, 형편이 어려워진 거야? 뭐? 아니, 급식 조리원 하는 거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옥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다른 일도 많잖아. 한영자가 나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영자야, 나는. 남편은 뭐 하셔? 사업 망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그런 힘든 일을. 한영자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영자야, 나는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오지랖이 넓었나 봐. 한영자가 나옥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나옥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나옥순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화장실 앞에서 한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옥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봤어? 옥순이 완전 몰락했더라. 한영자의 목소리였어요. 진짜? 급식 조리원이라며? 다른 동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왜? 대학 때 맨날 1등하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 꼴 됐잖아. 한영자가 킥킥 웃었어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동창인데. 동창은 무슨. 걔 맨날 나 무시했어. 2등은 1등이 아니라고. 그랬어? 응. 그래서 나 속으로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보니까 시원하네. 나옥순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사진 찍은 거 SNS에 올릴 거야? 당연하지. 옥순이 지금 모습 다들 봐야 해. 그래도 괜찮겠어? 뭐가? 나는 그냥 동창 만난 거 올리는 거야.
한영자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나옥순의 손이 떨렸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영자와 동창이 나왔어요. 옥순아? 한영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왔어. 나옥순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들어가자. 한영자가 태연하게 나옥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옥순은 한영자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한영자의 집이었습니다. 한영자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자신과 수수한 나옥순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한영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동창 만났는데 세월 참 야속하네요. 서울대 나와도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옆 사람 누구? 한영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대학 동창인데. 헐, 서울대 나와서요? 인생 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영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틀 후 학교였습니다. 나옥순이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옥순 씨, 교장 선생님이 찾으십니다. 네. 나옥순이 앞치마를 벗고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러서 미안합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옥순이 의자에 앉았어요. 학부모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요? 나옥순 씨에 대한 민원이에요. 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옥순이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급식 조리원의 신분이 불분명하다. 제대로 된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나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여러 학부모에게서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자격증도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나옥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며 나옥순은 생각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경자였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왜요? 인터넷에 언니 사진이 돌아다녀요. 동창회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나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옥순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한영자의 SNS가 떴어요. 사진과 함께 달린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급식 조리원이래요. 서울대 나와서 인생 망한 거 아냐? 나옥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한영자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복도였습니다. 민지가 친구들과 걷고 있었어요. 야, 민지야. 한 친구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너희 엄마 급식실에서 일하신대?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인터넷에 나왔던데. 사진도 있고. 친구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민지가 화면을 봤어요.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설마 진짜야? 아니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사진 보니까 너희 엄마 같은데?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벌 딸이 왜 엄마가 급식 조리원이야? 완전 웃기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 시끄러워. 민지가 소리치고는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저녁 집 거실이었어요.
민지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나옥순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민지야, 왔어? 민지가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진짜야? 엄마가 급식실에서 일하는 거? 나옥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야, 그건 왜 말 안 했어? 민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나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민지야, 친구들이 다 알아. 인터넷에 엄마 사진 떴어. 다들 나보고 웃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나옥순이 다가가려 했어요. 그만둬, 엄마. 제발 그만둬. 민지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옥순이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민지의 울음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옥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교장실이었습니다. 나옥순이 호출을 받고 들어섰어요. 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앉으세요. 나옥순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옥순 씨, 어제 말씀드렸던 민원건인데요. 네. 학부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하루만 1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나옥순이 물었습니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니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도 잘 먹고 저도 압니다. 근데 이건 제 권한 밖의 일이에요. 교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기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학기 말까지요? 네, 그게 최선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옥순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나옥순 씨 입장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장의 목소리에 무력함이 묻어났습니다. 나옥순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교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급식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쾅 열렸어요. 한영자가 학부모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형편 어려워진 주제에 우리 아이들 밥 만든대요. 한영자가 나옥순을 가리켰어요. 이경자가 나옥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조리 중이니까 나가주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15년 일한 조리원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감히. 한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여기서 평생 일하나요? 한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이경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언니, 나옥순이 소리쳤습니다. 급식실 밖이었습니다. 민지가 친구들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기 구급차. 이경자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민지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가지마. 창피해. 친구들이 민지를 잡았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영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SNS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 조리원이 쓰러뜨린 거래요. 왜곡된 댓글이 달렸어요. 병원 응급실 대기실이었습니다. 나옥순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댓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싸움. 조리원 쓰러뜨렸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였습니다. 나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미안해.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나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민지가 나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엄마 부끄럽지 않아. 나옥순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엔 창피했어. 근데 오늘 봤어. 엄마가 이경자 이모 안고 우는 거.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진짜였어. 이경자 이모 걱정하는 게 진심이었어. 민지야. 그동안 엄마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엄마는 의미 있는 일하고 있었어. 나옥순이 민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민지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 민지야. 나옥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꽉 안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나옥순과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정말요? 다만 큰 충격을 받으셔서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자가 병실로 옮겨졌어요. 나옥순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 민지가 말했습니다. 나옥순이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이경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나옥순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급식실에 온 게 잘못이었어요. 나옥순이 이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민지가 엄마 곁에 앉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야, 민지야. 다 내 잘못이야. 나옥순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어. 결국 언니만 다치게 했어. 나옥순의 어깨가 떨렸어요. 깊은 밤 병원 복도 벤치였습니다. 민지는 병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나옥순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20년 전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제복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첫 메뉴를 개발하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복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나옥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복이 숨을 헐떡이며 섰습니다. 민지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 제복이 나옥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나옥순이 제복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아니야. 이경자 언니가 나 때문에 쓰러졌어. 민지도 놀림받고. 당신 잘못 아니야. 제복이 나옥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제복이 나옥순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나는 당신 편이야. 나옥순이 제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 나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경자 언니를 위해서, 민지를 위해서 제대로 싸우고 싶어. 어떻게? 한영자가 한 짓들을 밝혀야 해. 진실을 알려야 해. 나옥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제복이 나옥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 나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옥순이 들어갔어요. 이경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옥순이 이경자의 손을 잡았어요. 깨어나셨어요? 옥순 씨. 이경자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이경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잘못 없어요. 내가. 옥순 씨가 뭘 잘못했어요?
이경자가 나옥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옥순 씨는 우리를 위해 싸워준 거예요. 언니,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쓰러져서. 이경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옥순 씨, 포기하지 마세요. 이경자가 나옥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일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옥순이 이경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경자가 미소 지었어요. 나옥순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 거실이었습니다. 나옥순이 제복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말해봐. 한영자라는 사람이 있어. 내 대학 동창이야. 응. 그 사람이 모든 걸 꾸민 거야. SNS에 내 사진 올리고 학교에 민원 넣고 급식실에 쳐들어와서 이경자 언니를 모욕하고. 제복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사람 남편이 당신 회사 직원이야. 영업부 부장 박진수. 뭐? 제복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성그룹 부부 동반 행사 있잖아. 거기 한영자 부부 초대해줘. 무슨 생각이야? 한영자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싶어. 나옥순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준비할게. 제복이 나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제복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행사 준비할게. 영업부 직원들과 가족 모두 초대하겠어. 고마워, 여보. 나옥순이 제복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옥순이 민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민지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응, 엄마. 곧 엄마가 누군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민지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미 자랑스러워. 나옥순이 민지를 꽉 안았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고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창립 기념 부부 동반 행사였어요.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섰어요. 박진수와 한영자가 내렸습니다. 한영자는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 호텔 진짜 좋다. 한영자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응. 박진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회장님도 오신대? 응, 부부 동반이라고 했어. 두 사람이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한영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과 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부인들 다 멋있네. 한영자가 다른 부인들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부 박진수 부장 아내예요. 아, 안녕하세요. 부인들이 인사를 받았어요. 한영자가 자신 있게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진성그룹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내외분을 모시겠습니다. 한영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그 옆으로 나옥순이 걸어 나왔어요. 우아한 은색 드레스를 입은 나옥순.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영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게. 한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옥순이잖아. 저 사람이 회장 부인이라고? 한영자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무대 위에서 제복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원 여러분과 가족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한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나옥순이 제복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복의 인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복과 나옥순이 무대에서 내려와 테이블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영자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나옥순과 제복이 박진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나옥순이 환한 미소로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수 부장님이시죠? 네, 회장님. 박진수가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복이 박진수와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진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옥순이 옆에 앉은 한영자를 보았습니다. 어머, 영자야. 나옥순이 반갑게 말했어요. 한영자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나옥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이야. 옥순아. 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이분은 내 대학 동창이야. 나옥순이 제복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제복이 한영자에게 인사했어요. 박진수가 깜짝 놀라 한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회장 부인님이 당신 동창이었어? 응. 한영자가 겨우 대답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나옥순이 우아하게 웃었습니다. 영자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한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다행이야. 박 부장님, 우리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제복이 박진수를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옥순이 한영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우리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오랜만에 동창 만났는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응, 그래.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께도 인사드려야 해서 나옥순과 제복이 미소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어요. 한영자가 그 자리에 앉아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부인이 회장 부인님 동창이래. 대학 동창이라니 대단한데? 한영자의 귓가에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박진수가 한영자를 돌아봤어요. 여보, 회장 부인님이 당신 동창이었어? 응. 왜 말 안 했어? 박진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몰랐어. 옥순이가 재벌이랑 결혼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진성그룹인 줄은 몰랐어. 한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혹시 회장 부인님한테 뭔가?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한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나옥순이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한영자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한 나옥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영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급식 조리원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내가 형편어렵다고 동정했던 그 사람이 진성그룹 회장 부인이었다니. 한영자가 샴페인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어요. 박진수가 한영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한영자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영자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차 안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진수가 운전대를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회장 부인님이 당신 동창이었다는 거 정말 몰랐어? 응, 몰랐어. 한영자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래도 이상한데. 성함도 같고 나옥순이라는 이름이 흔하잖아. 한영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여보, 혹시 회장 부인님한테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뭐? 아니, 그냥 당신 표정이 이상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한영자가 창밖을 돌아봤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영자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박진수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물 가져다 줄까? 필요 없어. 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수가 한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행사장에서부터 계속 이상했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한영자가 소리쳤어요. 박진수가 놀라 한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한영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무슨 소리야? 옥순이한테. 나 옥순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한영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데? 박진수가 다가앉았어요. 한영자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옥순이가 급식 조리원 한다고 했어. 그래서 나 SNS에 사진 올렸어. 옥순이 비웃는 글이랑 같이. 뭐?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옥순이 딸이 다니는 학교에 민원 넣었어. 급식 조리원 그만두게 하려고. 여보, 그게 무슨 짓이야? 더 있어. 급식실에 쳐들어가서 옥순이랑 같이 일하던 조리원한테 막말했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한영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진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나도 몰랐어. 옥순이가 회장 부인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한영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박진수가 소리쳤어요. 회장 부인이든 급식 조리원이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박진수가 한영자를 노려봤습니다. 옥순이가 너무 미웠어. 대학 때부터 맨날 1등하고 예쁘다고 칭찬받고 나는 항상 옥순이 그늘이었어. 한영자가 흐느꼈어요. 그래서 옥순이가 급식 조리원 한다니까 속이 시원했어. 드디어 옥순이가 나보다 못하게 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박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도 몰랐다니까. 옥순이가 회장 부인인 줄. 지금 그게 중요해? 박진수가 한영자에게 다가갔어요. 박진수가 한영자 앞에 섰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이야. 여보, 회장 부인이든 급식 조리원이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알아. 근데가 뭐야? 동창을 그렇게 비웃고 SNS에 올리고 학교에 민원 넣고 조리원분한테 막말해서 쓰러뜨리고. 박진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박진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때문에 나 회사에서 어떻게 돼? 그건 회장님 부인을 그렇게 대한 사람 아내가 나야. 내가 어떻게 회사 다녀? 박진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영자가 울음을 멈추고 박진수를 바라봤어요. 사실 당신 때문에 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박진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동네에서도 당신 소문 안 좋아. 다른 엄마들한테 잘난 척한다고. 나 그런 적 없어. 있어. 맨날 명품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박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친척들도 당신 피해. 명절 때 당신 보기 싫다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내가 다 참았어. 당신 성격이 좀 그래도 근본은 착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박진수가 한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번 건 정말 심각해. 미안해, 여보. 한영자가 울먹였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박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장 내일 회장 부인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뭐? 한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SNS 글 다 지우고 학교 민원도 취소하고 쓰러진 조리원분한테도 사과해. 그건 너무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박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벌인 일 책임지는 게 뭐가 수치스러워? 한영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일 당장 회장 부인님께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해. 알았어. 한영자가 작게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해. 변명하지 말고. 응. 이번 일로 내 직장 잃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박진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 바로 연락할게. 제대로 해. 박진수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영자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옥순이에게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 진 건 나였어. 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낮 나옥순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옥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영자가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들어와. 한영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한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SNS에 사진 올린 것, 학교에 민원 넣은 것, 급식실에서 이경자 씨한테 한 말. 왜 그랬어? 나옥순이 물었습니다. 한영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미웠어. 영자야. 대학 때부터 넌 맨날 1등이었어. 교수님들도 너만 좋아했고. 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항상 2등이었어. 내 그늘이었어. 졸업하고 나서도 너만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았어. 그런데 동창회에서 내가 급식 조리원 한다고 하니까 시원했지? 응. 드디어 내가 나보다 못하게 됐다고 생각했어. 한영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옥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나 너 무시한 적 없어. 응? 우리는 그냥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야. 나옥순이 한영자를 바라봤어요. 쉬운 건 하나도 없었어. 나도 매일 싸우며 살았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나도 공허했고 힘들었어. 한영자가 나옥순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급식실에서 일한 거야. 의미를 찾고 싶었어. 그랬구나. 영자야, 이제 그만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 나옥순이 한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SNS 글은 다 지웠어. 학교 민원도 취소했고. 고마워. 이경자 씨한테도 사과할게. 응. 한영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갈게. 영자야. 나옥순이 한영자를 불렀어요. 한영자가 돌아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하지. 한영자가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옥순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영자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영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억울함과 분함이 뒤섞인 표정. 변하지 않았구나. 나옥순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당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나옥순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진성그룹 회장실이었어요. 박진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영업 보고서입니다. 수고했어요, 박 부장. 재복이 서류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부장,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좋고. 재복이 서류를 넘기며 칭찬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부인은 어떻게 지내세요? 재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안일로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부장 잘못 아니에요. 재복이 박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부인께서도 많이 힘드실 텐데 잘 보살펴 드려요. 네, 회장님. 박진수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1년 후였습니다. 고급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급식 조리원 처우개선 재단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전국 급식 조리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옥순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조리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경자가 나옥순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연회장이 보였어요. 나옥순의 얼굴은 충만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영자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나옥순의 재단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질투 어린 눈빛, 혀를 찼어요. 한영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옥순의 이야기가 그저 한 여성의 특별한 용기로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묻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한 계절이죠. 나옥순의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려 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지켜온 자리, 쌓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범한 오늘도 작은 선택도 모두 소중합니다.